안녕하세요, 이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고 때마침 어떤 예비기술사님께서 요청을 주셔서 기술사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사 면접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면접에서 한번 불합격한 이유와 면접을 직접 보면서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기술사 면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달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 테니 조금 빠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1.2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기술사 면접을 총 4번 받고 그 중에 가장 첫 면접에서만 불합격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보다는 면접에서 잘 못한 것을 먼저 공유해드리는 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데 면접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인데요. 제가 첫 면접에서 불합격한 이유는 어린 나이도 짧은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짧았기 때문에 불합격했습니다. 제 지식이나 경력이 부족해서 답변이 짧았던 건 아니고요. 저는 학원에서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줘서 이것을 통해서 면접을 준비했었는데요. 당시에 답변을 4-5줄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기술사 면접은 처음이라 그냥 따라갔습니다. 답을 길게 하다가 잘못하면 말꼬리를 잡힐 수도 있고 과거 기술사 면접은 답변 길이보다 면접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와 자세, 아이 컨택트 등등 태도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120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120회 면접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면접이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대면 면접이라고 뭐 다를 거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비대면 면접에서는 면접 태도보다 답변의 퀄리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면접 답변을 짧게 준비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해보면요. 기술사 면접은 한 명당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4줄 또는 5줄 정도로만 준비를 했고 이 정도 분량을 말하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약 20분인데 제 답변이 1분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면접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받아서 면접관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첫 면접에서 결국 2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고 질문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제가 잘 모르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사라고 절대 모든 걸 알 수는 없고 모르는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조해지고 스스로 위축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잘 준비했고 그리고 잘 얘기할 수 있는 답변들도 답변 퀄리티도 점차 낮아지고 답변의 시간도 더 짧아졌습니다. 제 짧은 답변 때문에 면접이 계속 어렵게 흘러갔고 결국에 그 면접에서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면접을 준비할 때는 답변을 길게 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썼고 제 답변이 길어지니까 121회 면접에서는 추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질문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면접을 볼 때는 12개 내외의 질문을 받았고 전기응용기술사와 전기안전기술사는 질문이 10개 내외로 끝났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제가 얘기를 많이 해야 면접관들도 저를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답변은 길게 해야 하지만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면접관이 제 답변을 듣다가 너무 길어지면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고 답변의 길이도 면접관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또는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면접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태도입니다. 앞서 비대면 면접에서 면접 태도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면접관들이 화면을 통해 여러분의 앉은 자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허리 펴고 좀 바르게 앉아주셔야 합니다. 간혹 기업체에서 상무, 이사와 같이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안 좋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법인데요. 스터디를 해보면은 너무 경직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변은 일상대화 하듯이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면접장에서 긴장이 되면은 이것도 어렵겠지만 가능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고요. 답변을 편하게 하는 건 좋지만 답변을 뭐뭐이고요, 뭐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입니다.
또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닐 것 같아도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도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실제 스터디할 때 경험한 건데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고 이러면 숨 넘어가니까 조금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적절한 속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봐야 돼서 말을 계속 빠르게 하면은 숨도 차고 힘듭니다. 대신에 목소리는 조금 크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대면 면접이라서 생각보다 잘 안 들리고요. 면접장 환경상 주변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조금만 크게,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실 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스터디할 때 정말로 답변을 잘하시는 화공안전 기술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랑 나이가 같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말씀을 정말 차분하게 막힘없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면접 불합격 경험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거짓말 치다가 면접관에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나이가 젊으니까 경력이 짧은 게 다소 마음에 걸려서 이 부분을 조금 늘렸다가 바로 들킨 거죠. 댓글로도 경력 관련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경력이 면접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다음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먼저 경력이 짧은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면접 당시에 경력이 채 10년이 되지 않았고 요새는 젊은 기술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경력 관련 질문보다 경력과 관련 없는 질문들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즉 필기시험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경력 고민을 안 하는 사람보다 경력 고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저보다 선배님들도 경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렇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기술사 면접에 합격합니다. 따라서 미리 경력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면접을 볼 때도 경력은 사실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모르는 질문입니다. 에이 기술사가 모르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실무적인 질문을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면접에서 파워 오버 이더넷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면접관은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본 제가 그걸 아는 척하며 답변하면 면접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문제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면접 이후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한두 문제 정도만 통하는 거지 이걸 남발하면은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다 보면 다소 애매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면 제 첫 면접에서 트리플이를 설명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던 부분이라 설명을 잘 했는데 추가로 구성 방법을 물어보길래 이것도 설명을 잘 했습니다. 나름 실무적으로 답변을 잘 했는데 그 외의 방법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분명 면접관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도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 첫 면접에서 짧은 답변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많이 만났고 나중에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또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래가지고 조금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했더니 면접관 표정이 애매해지더라고요. 따라서 애매한 문제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은 항상 존중하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면접관과 논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애매한 질문을 받은 경우나 정말 드물겠지만 면접관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옳다고 해도 면접은 면접관과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관은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면접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정도만 신경 쓰셔도 면접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면접 합격 노하우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타 면접에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